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3회 마지막 3회 기출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 2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부분합 문제 우리가 2014년 2회 때도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부분합 문제들이 종종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화 상자의 각 항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할 항목이 학과라고 되어 있네요. 즉 그룹할 항목은 뭐와 일치해야 된다? 정렬과 일치해야 된다. 즉 그룹 부분합을 하기 전에 뭐 했다는 소리예요? 학과 순으로 정렬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름으로 했을까요? 내림으로 했을까요? 사용자 정렬로 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할 항목에서 선택한 필드 뭐예요? 학과죠. 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을 하든 내림을 하든 또 사용자 정렬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튼 뭐는 꼭 해야 된다? 정렬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드 제거라는 거 있습니다. 부분합을 하고 나서 부분합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분합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기능이 모드 제거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합계 함수를 사용했고 자바에 대한 합계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가 되어 있네요. 즉 이제 또 다른 함수를 현재는 합계를 했지만 합평균, 뭐 최대, 최소 또 다른 함수를 2개 이상 함수를 새롭게 추가할 때는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래의 요약, 부분합에 대한 결과를 아래쪽에 풀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지난 2014년 2회 때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21번 문제에서도 그때 부분합이 나왔었네요. 자,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 여기 이 그림만으로 한번 부분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두 제거. 뭐 하려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자, 행 아래의 요약을 지정했으니까 여기 행 아래의 요약을 지정했죠. 그러니까 부분합은 아래쪽에 아래의 행 요약을 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자,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문제고 2010년, 11년, 14년 관련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형태는 2013년 2회 때 26번 문제에서 보기 항목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실제 문제로 나온 점 처음입니다. 자,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서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철수, 박선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뭐 쉼표가 있거나 탭이 있거나 세미콜론이 있거나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셀을 다시 나누어 쓰려고 그래요. 성과 이름으로. 자, 이때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죠. 가져올 때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오지만 이미 가져온 상태에서는 텍스트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를 진행하면 역시 그대로 마법사가 뜹니다. 자, 그런데 현재 쉼표나 탭과 같은 구분 기호가 중간에 있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너비가 일정하다. 근데 띄어쓰기도 안 돼 있죠.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데 왜 너비로 들어갈까요? 자, 이때 너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눈금자 보이시죠? 눈금자에다가 누구하고 김과 철수 사이에 마우스를 하나 딱 찍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자, 내가 만약에 옆으로 끌고 싶다. 그럼 이렇게 끌어서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과 이름을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잡아주고 다음 그 다음에 뭐 형식은 원래 마법사에서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일반이란 숫자 값은 숫자로, 날짜 값은 날짜로, 나머지는 모두 텍스트로 반환한다. 그 다음에 텍스트, 날짜, 그 다음에 특정 열을 빼고 가져올 때 열 가져오지 않음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침을 눌러서 이렇게 성과 이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 구분선으로 여기 보시면 열 구분선을 위치해서 자, 구분선 열 구분선을 이용해서 똑같은 글자의 너비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나머지 구분기호라든가 공백, 탭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기준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어떤 탭 구분기호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제 넥스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자, 다음 아래와 같은 수식이 있다. 자, 아래와 같은 수식이 있어요. 여기서 볼 때 먼저 함수가 이렇게 if 함수가 있고 vlookup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가 중첩이 될 때는
안쪽 함수를 먼저 처리하는 습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Vlookup을 찾아라. 뭘 찾아요? A6을 찾아라. A6이 마이너스 5네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요? A1부터 여기서부터 B4까지. 그리고 몇 번째요?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걸 나타내라 라는 말이죠. 여기에 있는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0부터 얘는 0부터 어디까지죠? 여기 10이죠. 그러면 10 전까지 0부터 9까지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10부터는 20 전까지 19까지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20부터 29까지 30 전이니까 29까지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30을 넘어가는 100, 1000만, 10만 그 밑으로는 전부 다 30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5는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즉 찾지를 못하게 되니까 자, Vlookup, Hlookup, 매치 이런 인덱스 이런 찾기 참조의 함수에서 결과값을 찾지 못하면 오류가 나타납니다. 오류가. 자, 따라서 Vlookup 함수만 줬다 하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23번 문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Vlookup 함수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Vlookup. 자, 그리고 얘를 찾아라. 컴마 어디에서? 이 범위의 절대값을 줬습니다. 컴마 우리가 원하는 건 미흡이냐 분발이냐 이런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구간별로 0부터 9까지 10부터 19까지 구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옵션 2를 생략을 한 겁니다. 물론 써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더니 마이너스 5라는 값은 찾지 못한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뿌려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죠. 결론은 이 부분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샵 n/a라는 게 있어요. 즉 if 에러는 무슨 함수냐? 오류가 있으면 이 계산 결과에서 오류가 없으면 부터 볼까요? 오류가 없으면 여기에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라. 만약 여기가 10이었다. 그럼 10이면 분발이죠. 그러면 여기에 결과값은 분발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경우죠. 오류가 없으면 여기에 결과값을 그대로 나타내고 오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나타내라. 지금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n/a. 즉 오류가 있으면 어디에? 여기 걸로.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그 계산식을 나타내라. 따라서 여기에서는 입력 오류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직접 이것도 마저 해보죠. 뭐. 자, IFERR 가로 열고 자, 컴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류라고 쓸게요. 오류. 자, 그렇다면 오류라고 나오죠. 오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13을 넣어볼까요? 13이면 여기죠. 여기 10하고 19 사이에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분발이라고 나와야 돼요. 분발 나오죠. 이렇게요. 분발. 자, 분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번은 고급 필터 문제가 되겠네요. 고급 필터. 자, 고급 필터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물음표 명. 물음표는 뭐예요? 한 글자 그런 말이에요. 즉 앞에 두 글자는 모르지만 마지막 글자는 뭐예요? 명이다. 마지막 글자가 명이다. 둘 중에 하나네요. 둘 중에 하나. 또는 영업이면서 이 조건은 AND 조건이죠. 두 개는 영업이면서 80점을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8점 넘나요? 땡. 안 넘어. 얘도 안 넘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 조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까 여기 의미가 없는데 얘 괜찮아요? 아, 얘는 여기에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점수가 여기가 만약에 90점이었다. 78이 아니라 90점이었다. 그럼 얘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가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80점을 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물음표는 한 글자를, 한 문자를 의미한다는 거. 자, 25번 문제, 오류 문제들입니다. 오류 문제. 2013년 1회 때, 2013년 2회 때, 2014년 1회 때 문제들이 계속 유사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4년 1회 때 제가 34번 문제를 풀 때 관련 오류 문제들을 이렇게 네임, 그 다음에 NA는 아까 우리가 아까도 봤죠. 방금 전에도 Hlookup, lookup, Vlookup, 매치, 인덱스 이런 함수에서 찾기 참조 함수에서 그 결과를 찾지 못하는 경우 NA가 나옵니다. 자, 교차되지 않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2011년 출제되기도 했고 2014년 1회 때 이 널에 대한 설명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 2, 3, 4, 5. 자, 1, 2, 3을 블록을 잡았어요. 1, 2, 3. 그리고 4, 5 블록을 잡았어요. 두 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다.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되는 값을 갖지만 중복되는 게 없을 때 이럴 때 너를 나타낸다라고. 자, 관련 동영상을 2014년 1회 때 오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네임은 우리가 앞서 봤으니까 냅두고 밸류 보겠습니다. 밸류. 자, 밸류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자, 우리가 sum,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그런데 가가 숫자인가요? 숫자가 아닌데 인수를 잘못 썼어요. 잘못된 인수. 자,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는 더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런 밸류 오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넘은. 자, 그래서 예를 들기도 좀 어려운 난해한 그런 그 오류 메시지입니다. 자, 잘못된 숫자 값을. 여기는 뭐예요? 인수. 정확한 인수, 숫자 인수를 써야 되는데 잘못된 인수를 쓴 거고 얘는 잘못된 숫자. 넘이 뭐예요? 누메릭, 넘버 뭐 이런 거 할 때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div, 나누다 그런 말입니다. divide, 나누다. 뭐로 나눠요?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또는 빈세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20 나누기 빈셀 여기 있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또는 뒤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경우 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빈셀을 참조하거나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디바이드 0으로 나눌 수 없다라는 오류 메시지를 나타내 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고 뭐 자주 출제되니까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잘못된 인수를 사용했어요. 숫자 인수를 써야 되는데 이처럼 문자 인수를 쓴다거나 이럴 때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오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뭐 너비가 부족할 때 샵샵샵샵 특히 참조, REF 이런 것들도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자, 이렇게 범위가 있고 이름을 정의하려고 그래요. 이름을 정의.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데 코드 번호는 상관이 없어요. 코드 번호. 근데 품명, 규격, 단가, 띄어쓰기가 돼 있네요. 이름을 정의할 때 띄어쓰기 되나요? 안 돼요. 이름 정의할 때 띄어쓰기 안 되죠. 그러면 이름 정의가 안 되겠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름 정의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번 문제.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이 부분을 잡고 자, 품 띄고 명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까 띄어쓰기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름을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의 선택 영역 우리가 블럭을 잡았죠. 블럭을 잡았으니까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행이 어디예요? 여기가 첫행이죠. 얘가 첫행. 그 다음에 왼쪽 열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왼쪽 열입니다. 왼쪽 열. 자, 우리 A 빼기 002 여기서 하이픈 이름 정의할 때 하이픈도 안 되죠. 이런 하이픈도 안 돼요. 언더바는 되죠. 언더바는. 자,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름 정의를 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첫행과 왼쪽 열을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름 정의가 돼버리는 건가요? 그냥 넘어가래요. 오류 메시지 없이. 자, 그리고 우리는 이름 정의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가 연습을 하느라고 해놓은 것 같고 자, A002 백인데 하이픈인데 언더바로 들어갔네요. 자, 규격 품명 아까는 우리가 띄어쓰기를 할 때는 안 됐던 항목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 영역에서 만들게 하니까 자동으로 언더바가 적용이 돼서 이름이 정의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절대 주소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 편집이라든가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뭐 여기 한번 보시면 하이픈과 공백을 직접 입력하여 이름을 정의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영역을 선택하여 이름을 정의할 때는 하이픈 또는 공백을 뭘로? 밑줄로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첫행과 왼쪽 열을 둘 다 해본 경우에요. 자,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있는 것들. 왼쪽 열에 있는 것들. 얘네들은
첫 행에 있는 것들, 맨 위에 첫 행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절대 참조로 방식으로 적용된다라는 거. 그 외에 자, 첫 글자는 직접 이름을 정의할 때, 첫 글자는 문자, 뭐 한글, 영어, 언더바는 된다라는 거죠. 역슬래시도 가능합니다. 자, 통합문서 안에 시트가 달라도 동일 이름을 지정할 수 없다. 한 통합문서 안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고 절대 참조 방식을 적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정의된 이름은 모든 시트에서 다른 시트에 사용해도 하나의 통합문서에서는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현재 통합문서에 이미 똑같은 이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 이름을 바꿀 것인지 메시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코드 번호는 상관없겠죠. 코드 번호, 자, 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코드 번호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코드 번호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기서 코드 번호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랬더니 뭐 품명 한번 잡아볼까요? 품명. 자, 품명을 잡았더니 여기만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코드 번호를 잡으면 다 들어와요. 그쵸?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왜? 행과 열을 우리는 다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름 정의에 가서 모두 한번 지워버릴게요. 자, 모두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범위를 잡고 이번에는 행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만. 자, 그러면 이름 관리자에서 행 부분만 들어왔어요. 행 부분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놓고 다시 한번 코드 번호를 잡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즉 행과 열을 모두 잡을 때는 이 부분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 잡힙니다. 여기만 잡으면 여기만 되는 거죠. 행과 열을 했을 때. 여기에 했을 때는 여기가 잡히겠죠. 여기에 했을 때는 여기. 그런데 행과 열의 공통되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안쪽에 전체 범위가 블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행만 잡아놨으니까 첫 행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 번호를 잡으면 이 부분, 품명을 잡으면 이 부분 이렇게 범위가 잡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 번호는 A3부터 A5까지 B3, B5에서는 품명으로 이름 정의가 된다? 띄어쓰기는 안 돼요. 어찌됐든 간 띄어쓰긴. 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잡을 때는 언더바가 이렇게 품명 언더바로 적용된다는 거.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7번 문제. 27번 문제도 앞전 문제, 앞의 연도 문제와 유사한 문제. 2014년 6월 28일 2회 때 26번과 똑같은 뭐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숫자만. 자, 여기 보시면 A1 셀에 2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행방향. 행방향이면 옆으로 가나요? 밑으로 가나요? 밑으로 오는 건 열방향이고 옆으로 가는 게 행방향이겠죠. 자, 선형이라면 뭘 해야 돼요? 2씩 더하기 2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 4, 6, 8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급수입니다. 따라서 급수니까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4. 또 곱하기 2하면 8. 또 곱하기 2하면 16. 또 곱하기 2하면 32.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왜? 20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20을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형인지 급수인지 행인지 열인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해놨죠? C1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C1의 값은 옆으로 가니까 2, 4 2 곱하기 8. 그러면 C1의 값은 8이 되겠네요. D1의 값은 16. E1의 값은 32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왜? 20까지니까. 자,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컨트롤 F가 있고 또 컨트롤 H는 바꾸기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찾기를 하려고 그래요. 옵션을 통해서 해당 시트 28번 시트만 검색을 할 건지 전체 시트를 다 검색을 할 건지 통합으로, 그 다음에 행으로 할 건지 열로 할 건지 수식으로 할 건지 값으로 할 건지 메모로 할 건지, 이 부분도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메모를 검색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냐 없냐입니다. 자, 그러면 글꼴에 가서 굵게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음 찾기. 빨간색 굵기 됐네요. 2번. 그 다음엔 또 나로 오겠네요. 나로. 이렇게 숫자 문자 상관없이 어떤 서식이 지정된 것만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찾을 내용
와일드카드는 뭐예요? 별표 또는 물음표 이런 것들이겠죠. 모든 글자를 찾는 별표와 한 글자를 찾는 물음표. 자, 서식. 여기 서식 있었어요. 숫자 세를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만 텍스트, 숫자 구분 없이 모두 소식이 적용된 것들은 모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범위 시트로 할 건지 여기를 말하겠죠. 시트로 할 건지 현재 통합문서 모든 시트로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모두 찾기에는 검색 조건 모든 항목이 나열된다. 모두 찾으면 모두 조건에 맞는 것들이 모두 찾아지겠죠. 자, 그래서 서식을 이용하여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나 숫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관련 문제들, 응용된 문제들도 있고. 자,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매크로도 수시로 나오는 문제예요. 매크로. 첫 글자는 반드시 숫자, 얼랭, 뭐 말이 이래. 숫자 안 되죠? 반드시 문자, 영문자나 한글. 자, 문자, 숫자, 공백. 공백도 되나요? 공백도 안 되고. 자, 그럼 1번은 땡.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오로지 영문자로만 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 자,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 소문자 때는 컨트롤러만 지정을 하고, 대문자일 때는 컨트롤, 쉬프트로 지정을 합니다. 숫자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는. 선택된 셀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아무 데서나 실행되도록 하는 게 상대 참조고, 선택된 위치가 아니라 항상 특정 위치에서만 하는 게 절대 참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맞는 거가 되겠네요. 자, 매크로 기록 후 매크로 이름은 변경할 수 있으나 바로가기 키는 변경할 수 없으나 바로가기 키는 변경할 수 있다. 자, 이름이 됐던 바로가기 키가 됐던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 대화 상자의 옵션을 통해서. 자, 매크로가 없을 텐데 매크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만들어진 매크로는 있네요. 뭐 매크로 이렇게. 자, 현재 매크로 이름이 ABC예요. 자, 그 다음에 옵션을 한번 봐볼까요? 옵션에서 바로가기 키를 수정할 수 있어요. 매크로의 이름은 편집에 들어가서 이 매크로 이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크로 이름이 됐던 바로가기가 됐던 모두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4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2011년, 2014년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3번부터 2번부터 볼까요? 파워 3, 2라고 되어 있는데 3의 자승 그런 말입니다. 즉 3을 2번 곱해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3을 2번 곱하니까 3, 3은 9가 되겠죠. 트렁크는 소수점을 무조건 절단시켜라. 그럼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인티저가 양수일 때는 7.6일 때는 그냥 7입니다. 소수점을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음수의 경우에는 올린다라고 우리가 2014년 2회 때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 함수도 우리가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모드 12,3 그러면 12를 3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3, 4, 12 딱 떨어지네요. 나머지 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을 3으로 넘어볼까요? 13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자, 13을 3으로 3, 4, 12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1.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네요. 왜 그러죠? 즉 음수일 때가 이런다라는 겁니다. 음수일 때. 자,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3, 4, 12 나머지가 없는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13을 한번 볼게요. 원래는 1이어야 돼요. 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생겨요?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 생깁니다. 자, 3으로 나누면 4로 나누면 어떻게 생겨요?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자기 수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나머지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0, 1, 2가 아니라 이게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자, 0 다음에 2까지 와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거꾸로 된다는 거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서 음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 나머지 값이. 자, 그래서 1번도 맞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1번과 3번이 좀 주의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카운트 함수. 카운터네요. 카운터. 얘는 카운트. 얘는 디카운트. 얘는 카운트 블랭크. 자, 그러면 카운터는 뭐예요? 숫자도 세고 문자도 셉니다. 공백은 못 세요.
공백은 요놈만 세는 거죠. 카운트의 블랭크만 공백을 세요. 카운트는 뭐 하는 거죠? 숫자만 셉니다. 디카운트는 숫자만 세는데 D가 붙었네요. 조건이 들어가는 것만 붙어요. 즉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자, 전체 범위, 카운트할 열번호, 조건번호. 자, D 함수들 시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D 함수의 형식도 잘 구별해 주시고, 현재의 경우에는 5개가 있대요.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문자죠. 즉 문자와 숫자를 모두 셀 수 있는 카운터로 세야 된다는 겁니다. 카운트는 숫자밖에 못 세므로 0이 돼버려요. 0이. 자, 블랭크도 없죠. 블랭크 공백이 없으니까 여기도 0이 되겠고. 자, 얘네들은 수식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엑셀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 XLM. 자, 보통 엑셀의 확장자, 기본 확장자가 XLSX입니다. 자, M이 붙은 건 매크로가 포함된 거나 XML. 자, 웹문서 형태의 XML도. 그 다음에 XLSB, 바이너리 형태.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엑셀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뭐 저장할 수 있나요? 불러오기는 가능합니다. 불러오기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불러오기는 가능한데 엑셀에서 저장은 할 수 없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서식 관련 XLTX 서식, 그 다음에 XLTM 뭐 이런 것도 있죠. 서식이 포함된 매크로, 그 다음에 공백으로 구분된 뭐 PRN 이런 텍스트 형식의 확장자들도 좀 구별을 해주시고. 자,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범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차트에 범례가 있어 개별 범례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 계열을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자, 3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계열. 이거 뭐예요? 금액이죠, 금액.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안 보이네요. 파란색은 왜 안 보여요? 이게 파란색은 수량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죠. 즉, 이렇게 값에 얘는 1단위, 얘는 10만 단위, 얘는 100만 단위. 값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중축. 여기에 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문제하고는 별개로. 자,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보조축을 넣으면 이렇게 보조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보조축에 맞게끔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서 뭘로?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축이 2개고 차트도 막대와 꺾은 선 2개, 혼합형, 이중축 혼합형 차트가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자, 이렇게 개별, 이런 막대 그래프 개별을 선택을 해서 자,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색을 뭐 단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계열 서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후 딜리트를 누르면 범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자, 그럼 나는 만약에 단가가 너무 작아요. 단가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안 지워지네요. 범례 항목에서는 안 지워지는데 여기서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서 지우면 범례도 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후 자, 범례를 선택하거나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는 기본적으로 차트와 겹치지 않게끔. 자, 안 겹치죠. 자, 우리가 차트를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까요? 범례 서식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 겹쳐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끌으니까 겹치네요. 끌 경우에는 겹칩니다. 끌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마우스로 끌지 않고 자, 서식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겹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게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겹치지 않고 범례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풀어버리면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겹치게도 가능해요. 또 마우스로 끌면 자,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겹쳐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아까 우리 매크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매크로를 실행해서 여기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자, 개발도구 코드, 개발도구의
그룹에 여기 매크로 있죠. 이걸 매크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걸 실행해서. 또는 단축키 뭐예요? Alt F8을 눌러도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를 해도 되고 단축키 Alt F8을 눌러도 되고. 자,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에서 자, 여기서 이런 셀에서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매크로 지정이 있나요? 없어요. 자, 매크로를 지정할 때는 도형을 이용해서 이런 도형을 이용해서 매크로 지정이 있죠. 이렇게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 도구에 삽입해 보시면 양식 컨트롤, 액티브 컨트롤은 안 돼요. 양식 컨트롤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콤보가 있어요.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텍스트 상자 활성화가 안 돼 있죠. 텍스트 상자 여기도 콤보가 있어요. 근데 콤보 목록 편집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도 콤보 드롭다운 편집하는 애는 콤보에는 됩니다. 콤보에는. 자, 이렇게 매크로 지정이 되죠. 매크로 지정이 돼요. 자, 그런데 일부 양식 컨트롤 중에서 자, 2013년 3회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콤보 목록, 콤보 드롭다운 둘 다 편집이죠. 편집.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콤보 뭐예요? 얘는 그냥 콤보 상자네요. 콤보 상자. 콤보 상자는 가능한데 콤보 목록이라든가 콤보 드롭다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개발 도구 양식 중에서도 자, 아무튼 2번 셀의 바로가기에서는 매크로 지정을 할 수가 없고 자,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눌러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바로가기 키 수정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옵션을 통해서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있으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아이콘. 자, 우리가 엑셀에 보시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이콘을 추가해서 좀 더 빠르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틀린 거는 2번이 셀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유사한 문제가 과거에 나온 적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길게 말고 단답형으로 매크로를 지정할 수 없는 거 1번 도형, 2번 뭐 단추 이렇게 3번 셀에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홈의 클립보드에 붙여넣기. 자, 홈에 가볼게요. 홈에 클립보드 여기 있어요. 붙여넣기. 안 되네. 아무것도 복사를 해야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얘를 한번 컨트롤 C를 한번 눌렀어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니까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수식만, 값, 바꾸기 있죠. 근데 뭐는 없어? 테두리는 없어. 테두리는 없어. 테두리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그림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뭐는 없어? 테두리는 없어. 테두리는. 자, 그래서 값만 선택하여 연결하여 테두리는 없어. 테두리는 없습니다. 자, 그 외에 뭐 그림으로도 하이퍼링크로도 연결해서 붙일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 3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문제는 함수 문제네요. 함수. 오랜만에 함수가 나온 것 같나요? 아닌데 아까도 뭐 파워 함수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라운드업. 또 뭐 있어요? 하나가 라운드 다운 함수가 있죠. 라운드 다운 함수는 무조건 버려라. 그냥 갖다 버려. 자, 라운드업은 뭐예요? 무조건 올려라.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라운드는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만 올려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여기에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양수란 소수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수자리. 음수란 여기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5, 6, 7, 8.00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가 0자리입니다. 여기 소수점 자리가 0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그럼 여기는 뭐예요? 0자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리입니다. 자, 1, 즉 뭐예요? 소수 한 자리만 나타내라. 뒤에는 반올림이 되면, 라운드니까 반올림이 되면 올리고 반올림이 안 되면 버려라. 0이죠? 0에서 반올림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4, 5, 6 하나, 6까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반올림이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때요? 여기서 반올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0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 여기도 1이네요. 여기도 1. 역시 얘는 그런데 럽이에요. 업. 올려라. 그런 말이에요. 0인데
올려라.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7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아니, 9번 문제가 있다.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한번 보시면 역시 라운드업 함수입니다. 라운드업.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올려라. 그런 말입니다. 올려라. 그럼 올라가죠. 여기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4, 5, 70이 되는 겁니다. 70. 4, 5, 6이가 아니라. 따라서 틀린 거는 4번이 근데 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2번이 아니라 4번. 여기 수식은 맞는 거죠. 4, 5, 70 이렇게 되는데 이 답을 4번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고,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여기 와서 37번에서 자,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시면 자, 여기까지가 페이지가 나눠진 거예요. 지금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페이지, 여기 2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3페이지, 4페이지. 자,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거하니까 이렇게 제거됐죠. 자, 그러면 이 점선은 뭐예요? 이 점선은 자, 자기가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눠진 겁니다. 자, 강제로 할 때는 실선으로 들어갑니다. 실선으로. 파란색 실선으로. 자, 이게 점점점점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다. 여기까지가. 나머지는 두 페이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어디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나무를 기점으로. 그러면 위쪽과 왼쪽으로 페이지가 나눠져요. 자, 페이지 나누기 삽입.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점선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내가 강제로 페이지를 나눴으니까 굵은 실선이 들어갑니다. 굵은 실선. 자, 다시 한번 제거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자, 또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또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이렇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거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제거되나요? 페이지 나누기 제거. 자기 왼쪽하고 위쪽이 제거되죠. 근데 나는 한꺼번에 제거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두 원래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나누기를 모두 원래대로 삽입 제거 여기서도 가능하죠. 모두 원래대로라고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페이지 나누는 걸 제거하겠다는 거죠. 자동으로 괜찮고. 자, 이걸 줄여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줄여들면 자, 페이지 수가 조절되죠. 이렇게 또. 자, 여기도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너비를 조절해서 페이지 수를 이렇게 자동 페이지를 안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너비에 따라서 너비가 커지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라든가 차트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나요? 미리 보기 상태에서.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도형을 한번 넣어 볼게요. 도형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도형 들어가네요? 그렇죠. 도형이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차트나 그림 이런 것들은 미리 보기 상태에서 삽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삽입을 못하는데 데이터네요. 데이터는 입력하거나 편집 가능하다. 데이터 입력되나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여로. 데이터 편집도 되네요. 데이터 편집도 되고 차트나 그림들도 삽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이 틀린 거죠. 페이지 구분선을 아까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나눌 위치를 적용도 할 수 있고 페이지 설정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원래대로를 이용해서 자, 제거도 할 수 있고 원래대로는 모두 구분선이 모두 삭제되는 거죠. 한꺼번에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점선으로, 사용자가 강제로 페이지를 나눈 것은 실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1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에서도 개체나 차트나 이런 것들을 다 삽입할 수 있고 편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8번 문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들을 아까 우리가 매크로도 여기다가 빠른 실행에다가 등록해 놓고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잠깐 하나만 더. 자, 이걸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기본을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다 왔죠? 자, 빠른 사용자 메뉴. 자, 이거를 여기 옆에 눌러서 리본 메뉴 최소화. 그러면 리본 메뉴를 최소화할 수도 있고 자, 다시 리본 메뉴 최소화 풀고 자, 이번에는 맨 위에 있죠. 이거를 아래, 그러면 리본 아래로 들어왔어요. 여기 내려왔죠. 이렇게 위에 리본 메뉴 위에 아래 또는 리본 메뉴를 숨기기 할 수도 있고 자, 리본 메뉴 위쪽이나 아래쪽에 넣을 수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39번 문제. 머리글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여기 머리글 바닥글에서 한방 합격 탑플러스라고 돼 있네요. 머리글 편집을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라고 그랬습니다. 샵은 현재 페이지 번호, 뿔뿔은 전체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 눈여겨 한번 보시고 뭐 하는 건지. 자, 그리고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이런 엔드 기어가 따라 붙습니다. 엔드 기어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 보니까 미리 보기. 여기서도 미리 보기는 아니고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머리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네요. 한방 합격 짱짱 이렇게 수정할 수 있네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도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즉 머리말 꼬리말을 넣을 수 있는 게 뭐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다? 오케이, 추가할 수 있죠. 첫 페이지, 홀스 페이지, 짝 페이지, 짝 페이지, 짝스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기본으로 놓고 페이지 설정에, 아까 페이지 설정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 짝스 홀스, 첫 페이지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에 그림을 사용하고 그림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림도 할 수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에 가서 이쪽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그림 삽입. 그림도 되네요. 그리고 그림이 삽입되면 그림의 서식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미리 정의된 바닥글이나 바닥글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까 우리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됐었죠. 자, 그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보기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머리글 바닥글 뭐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ESC로 빠져나온 겁니다. ESC.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머리글 바닥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쵸? 즉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머리글 바닥글 추가 편집이 안 된다. 편집이 되는 건 어디다? 페이지 레이아웃이다 라는 거. 자, 나올 때는 기본으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마지막 40번 대망의 40번 2014년 기출문제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박수!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한방 합격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또 내년에는 2015년 기출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올해 가능한 마무리 하시는 게 좋겠죠.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축이 두 개예요. 보조축과 자, 기본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이 두 개, 막대 그래프 두 개고 꺾은 선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보조축을 나타내려고 그랬나 봐요. 아무튼. 자, 총점 계열 여기 꺾은 선이 총점 계열이죠. 보조축으로 된 것 같아요. 총점.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80점이 최대예요. 근데 얘는 140점이죠. 140점은 여기라는 거죠. 보조축이라는 거죠. 자, 범례는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홍길동의 요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길에 있네요. 한 길의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한 길의 요소. 자, 한 길의 값이 홍길동의 값이 아니라. 자, 그리고 보조축은 40, 80, 120, 40단위가 주단위고 여기는 10단위죠. 그러니까 보조축을 물어봤으니까 맞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틀렸다. 홍길동이 아니라 한길이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한방 합격 그날만을 기원하면서 2015년 기출문제가 올라오면 또 풀이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 그날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